안녕하십니까. 몽고DB 코리아의 김준입니다. 몽고DB 로컬 행사인 달 라이브를 통해서 몽고DB 4.4 그리고 몽고DB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인 아테라스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오늘 세션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Q&A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한 기능이 하고 이런 걸 어떤 곳에다 쓰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쿼리 랭귀지 관점에서 추가된 기능과 추가된 드라이버, 그 다음에 어떤 확장성과 성능 관점, 그 다음에 보안 관점, 그 다음에 아테라스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몽고DB든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시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바라봤을 때 데이터 플랫폼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였습니다. 4.4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다 언급해 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좀 짧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요런 기능들은 좀 고객분들이 알아두면 좀 유용하겠다 싶은 기능을 우선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쿼리 랭귀지 관점인데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몽고DB는 어그레이션 파이프라인이라는 어떤 API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매니플레이트하고 어그레이션하고 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IDBMS 사용자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유니온에 대한 기능들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유니온으로 결합을 해서 어떤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하면 합집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몽고DB는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좀 예제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보는 바처럼 뭐 서플라이 컬렉션 혹은 테이블, 저희는 이제는 컬렉션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테이블을. 웨어하우스 컬렉션 간에 어떤 합집합인 어떤 결과를 뽑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존에는 요런 부분을 뽑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4.4부터는 유니언 위드라는 저희가 스테이지를 어그레이션 파이프라인에 제공을 해서 실제로 기존의 IDB에 사용했던 유니언 올 기능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단지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IDBMS에서는 유니온을 쓰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테이블들이 다 동일한 포맷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온 위드를 사용하는 두 개의 컬렉션, 여러 개의 컬렉션들이 어떤 다른 포맷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유연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IDB도 이제 유니온을 하는 데 있어서 중복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요. 유니온을 유니온 이런 별도의 오퍼레이터를 두고선 처리하는 벤더도 있고 중복하는 부분을 다른 형태의 오퍼레이터 그룹 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 위드를 썼을 때 듀플리케이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스테이지인 그룹 바이나 소팅을 통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기능으로는 어그레이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 스테이지들이 있지만 고객이 고객의 입맛에 맞는 어떤 커스터머 익스프레션을 중간 단계에서 사용하고 싶다라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플레이어에 이런 인서트 플레이어를 집어넣고요. 이 스코어를 하나를 합쳐서 보는 어떤 그 필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래처럼 메시지라는 필드를 만들고 그 키 안에다가 펑션을 만들어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뽑아서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의 커스터머 익스프레션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전업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업그레이션 파이프라인을 스테이지에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서 뭐 4.2에서는 달러 머지라든가 혹은 업데이트해서 업그레이션 파이프라인을 쓸 수 있다는 이런 기능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4.4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유니언 위드, 그 다음에 어떤 라스트 퍼스트 이런 형태의 어떤 오퍼레이터 혹은 스테이지에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떤 비선 사이즈를 계산한다거나 바이너리 사이즈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펑션들, 이런 오퍼레이터에 저희가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드라이버 단에서 이제 커넥션을 모니터링하고 풀링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 방법을 저희가 제공해 드렸고 리드 라이트 컨솔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플리언 단에서 많이 컨트롤 하시는데 이걸 DB 단에서 하나의 어떤 표준으로 가져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DB 입장에서도 그 아이솔레이션하고 디스트리뷰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추가해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라이버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많은 랭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라이버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요번에 추가된 거는 러스트하고 스위프트입니다. 근데 몽고디비 드라이버를 단지 어떤 그 랭귀지에 맞게끔 그 랭귀지에 굉장히 개별 랭귀지에 친화된 어떤 크루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 드라이버에서 제공을 해 드리는데, 그 외에도 HA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DB가 페일오버 됐을 때 모든 랭귀지들이 표준화된 HA로 자동적으로 페일오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랭귀지로 짜졌을 경우에 DB가 페일오버 됐을 때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공통적인 API 통해서 페일오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성 관점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몽고DB 하면 샤딩을 되게 좋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샤딩을 썼을 경우에 커뮤니티 서버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스로풋을 올리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고요. 그리고 몽고DB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디스트리뷰션 할 때 뭐 레인지든 해시든 존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응용 프로그램 입장에서 굉장히 트랜스퍼런트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사용해 주고 계시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샤딩을 하는 데 있어서 키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고, 고려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변경되면 이 부분을 좀 수정하기가 되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2에서는 뮤터블 샤드키라고 해 가지고 보통 샤드키 하면은 변경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변경할 수 있게끔 글로벌 트랜지션을 이용을 해 가지고 뭐 샤딩키가 변경이 되면 딜리트 되고 인서트 된다거나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방법을 써서 처리하는 기능을 집어넣었고요. 4.4에서는 샤딩키를 재정의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존의 해시드 키는 결합 인덱스 형태로 샤딩키를 사용 못 했는데 해시드 샤드키를 결합해서 쓸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파인 한다는 거, 리디파인 한다는 걸 좀 예로 좀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그림처럼 한쪽 샤드에 어떤 로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여기는 커스터머 아이디로만 샤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 샤드1에 커스터머 아이디가 특정 커스터머 아이디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기존에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4.4에서 이 부분을 리파인 하면서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에 오도 아이디를 하나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청크를 좀 더 이 기준으로 조금 자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나머지 청크들이 분산이 되어서서 두 샤드 간의 로드를 이분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좀 오해하실 게 리파인 샤드인 거지 리크레이트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샤드키에 추가적으로 어떤 컬럼을 추가해 가지고 샤딩키를 재정의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 샤딩키에 대해서 고려하실 때 필요한 요소 사항은 여전히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해시드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키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증가를 한다거나 일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레인지 형태 썼을 경우에는 특정 샤드로만 데이터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시드 샤드키를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해시드 샤드키를 사용하시면 레인지 샤드키와 다르게 결합해서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회사들이 요청을 하였고, 저희가 API를 제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시드된 컬럼을 프리픽스로 하든 서픽스로 하든 해 가지고 샤드키를 정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4.4에서는 샤드키에 대해서 플렉서빌리티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개발자나 운영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분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포먼스 관점에서는 뭐 여러 기능이 있는데, 레이턴시 관점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는 사실 레이턴시가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줄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은 아웃라이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퍼포먼스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100 이면은 90% 95% 잘 나오다가 특정 어떤 10% 5%는 이상하게 쿼리가 느려지는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특정 로드에서 예기치 않던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되게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치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해치 리드입니다. 그래서
네, 해치리드는 참고로 샤드에서만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샤드 상에서 실질적으로 세컨더리 2개에 가까운 세컨더리 노드에다가 동일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는 거고, 동일 리퀘스트 중에 먼저 리스폰스 온 리퀘스트를 받아서 이런 아웃라이어를 없애는 형태의 기능입니다. 이 외에도 퍼포먼스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OP-로그를 가지고 리플레이션 하는데, 이 OP-로그를 기존에는 세컨더리가 프라임에서 읽어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이제 스트리밍 형태대로 리플레이션 하는 방법이 바뀌었고, 히든 인덱스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토글 온오프를 시켜서 좀 더 성능이나 이런 걸 체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기능을 저희가 넣었고요. 인덱싱을 만들 때 기존에는 프라이머리에서 만들고 나서 끝나고 나면 세컨더리 만들어졌다면 동시에 만들어지는 형태대로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보안이나 이제 레지던스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몽고디비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프라이머리가 죽게 되고 새로운 세컨더리가 올라왔을 때 이 새로운 세컨더리는 데이터가 없는 거죠. 웜 캐시가 안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다시 읽으라니 초기에 들어오는 워크로드는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형태인 건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러드 리드라 해가지고 프라이머리가 세트한 어떤 비율만큼, 파라미터 세트한 비율만큼 동일 워크로드를 세컨더리에다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라이머리가 죽어서 새로운 프라이머리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웜 캐시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레이턴시 관점에서 성능을 컨시스턴시하게 보장해 주는 관점이 하나가 생겼고요. 데이터 볼륨이 굉장히 큰 리퀘스트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우심이 뭐냐면 이니셜 싱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니셜 싱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이니셜 싱크를 실패한 시점부터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능, 리저너블 이니셜 싱크를 저희가 제공해 드렸고요. 이제 페일오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페일오버 시간을 줄일까라고 해가지고 페일오버하는 토폴로지를 저희가 좀 변경을 시켰고, 커넥션 하는 데 있어서 인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특히 OP-로그가 기존에는 사이즈 위주로만 컨트롤했다고 한다면 4.4에서는 사이즈와 타임의 조합으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몽고디비가 이제 시큐리티에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고객들 환경들을 보게 되면 이런 보안에 관한 기능들을 다 끄고 쓰시는 거죠. 근데 몽고디비의 4개의 카테고리로 보안을 제공해 드리는데, 뭐 인증, 권한, 오디팅, 암호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인증부터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증 방법들을 제가 다 제공해 드립니다. 뭐 스크램, 에답, 케버러스, 그다음에 엑스다 509 다 제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권한 관리는 여러분이 룰 베이스 기반으로 파인 그레이드 형태대로 다 원하는 형태대로 다 오디팅, 권한 관리를 할 수 있고, 오디팅 또한 여러분들이 뭐 DMR 할 거냐, DDR 할 거냐, 혹은 롤을 만들어서 그 롤대로 오디팅 할 거냐라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암호화 관점에서는 저희가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TLS로 암호가 되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암호화는 저희가 암호화된 스토리지 엔진을 쓸 수도 있고, 혹은 파턴 솔루션도 쓸 수도 있지만, 피드 레벨 인크립션이라 해가지고 키베이스 특정 피드만 암호화해서 사용하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인증하는 부분은 사실은 AWS에서 많은 분들이 또 몽고디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뒤에 아트라스 설명할 때 좀 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17분 동안 좀 빠르게 4.4 코어 기능에서 추가된 기능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트라스 부분, 아트라스라 하면은 AWS, GCP,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몽고디비 파스 서비스입니다. 프리메이드 서비스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된 기능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뭐냐면 고객분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몽고디비에서 사용하는 API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그림을 보고 좀 설명드리면, 크게 페더레이트 쿼리라고 해가지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S3에 있는 것을 아트라스 클러스터에 저장할 수도 있고, 아트라스 클러스터에 있는 것을 오브젝트 스토리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QL도 지원이 되고요. 현재는 베타입니다. SQL 서포트는. 페더레이트 쿼리를 한다면 내가 쿼리 날렸을 때 S3와 몽고디비 클러스터 아트라스를 같이 바라보고 쿼리할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먼저 페더레이트 쿼리를 한다면
실제로 아트라스 데이터 레이크 API를 통해서 고객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내용과 몽고DB의 아트라스 클러스터를 같이 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쪽을 조회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요.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거를 읽어다가 아트라스에 넣을 수 있고, 아트라스에서 읽어서 오브젝트 스토리에 넣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을 때는 이게 베타였는데 그때는 읽기만 가능했다가 올해 GA가 되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아트라스에 다 라이트하는 기능까지 저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S3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S3에 대해서 똑같은 몽고DB API를 통해서 동일하게 몽고DB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QL 서포트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램이 기존에 아트라스를 좀 써보신 고객들은 알겠지만 스티치라고 해가지고 백엔드 애저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 스티치가 리브랜드가 된 겁니다. 램으로. 발음을 램으로 할지 름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램을 인수하면서 램을 좀 저희가 기능을 확장시켰는데요. 기존의 백엔드 애저 서비스 하는 스티치 기능 외에도 실질적으로 모바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로서 램을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복잡하게 모바일에서 개발했던 것들을 램으로 개발할 시에는 좀 굉장히 심플한 다이그램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iOS건 안드로이드건 간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램이라는 기능 안에는 램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모바일 쪽에 이제 어떤 그 인베디드 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 있고, 아트라스 쪽에 램을 해가지고 이 모바일 쪽의 데이터를 백단의 아트라스와 싱크를 맞춰주는 램 모바일 싱크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램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 혹은 모바일 싱크뿐만 아니라 기존의 스티치의 어떤 백엔드 애저 서비스까지 다 포함돼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스케일인데요. 이 오토스케일은 뭐냐면 기존의 고객분들이 아트라스 클러스터 쓰시다가 이 쉐입이 저희가 정해진 쉐입들이 있는데 그 쉐입에서 다른 쉐입을 올릴 때는 API 통해서 쓰시게 되면 무중단으로 쉐입이 올라가지고 서비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되게 그 API 통해서 트래픽이 몰리기 전에 좀 쉐입을 올려놨다가 트래픽이 좀 줄어들면 다시 쉐입을 내린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자동으로 저희가 제공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토스케일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업스케일이나 다운스케일은 약간의 기준은 다르지만 실제로 고객분들이 이 범위를 정해 놓으시게 되면 그 범위의 쉐입 내에서 내가 트래픽이 올라갈 땐 자동으로 올라가고 또 트래픽이 한동안 줄어들게 되면 다시 내리는 형태로 동작하는 기능입니다. 기존에 이걸 올리고 내리는 방법들은 기존의 아트라스 매트릭을 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하고요. 이 매트릭을 통해서 특정 고객 매트릭이 어느 정도 매트릭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올라갔던 게 3일 동안 크게 떨어지고 크게 이제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원래 쉐입으로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모든 컴퓨레이션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UI를 통해서 미니멈 클러스터 사이즈와 맥시멈 클러스터 사이즈를 컨트롤해서 보시게 되면 되는 거고요. 이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오토 스캐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많은 고객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M10 이상의 어떤 쉐입에서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쿼리를 옵티마이징 하는 부분은 뭐 어느 DB나 다 되게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런 그 쿼리를 옵티마이징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뭐 인덱스를 자동으로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서치 인덱스를 추가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드바이저, 레코멘드 인덱스를 어떻게 어드바이저 할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더 좋은 플랜의 랭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혹은 인덱싱을 샤디 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기능들을 저희가 추가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불필요한 인덱스는 또 제거하는 것까지 저희가 기능을 넣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퍼포먼스 어드바이저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습니다. 이 매트릭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쿼리는 요런 인덱스를 쓰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인덱스를 추천해 드리고, 그런 인덱스를 가지고 수행을 했을 경우에 성능이 월등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객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퍼포먼스 어드바이저라는 부분이 챙겨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어드바이저는 저희가 2019년부터 오토 인덱싱 기능을 저희가 넣었고요. 이 오토 인덱싱 기능은 지금은 이제 전체 쉐입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고객이 개발할 때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쿼리를 분석해 봤더니 요런 인덱싱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인덱스를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런 걸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 보고 고객사 베타를 봤더니 왼쪽에 보는 것처럼 쿼리 타겟팅이 되게 높아요. 쿼리 타겟팅이 되게 높다는 건 어 서브 옵티멀 쿼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인덱싱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줬을 때 일단 오퍼레이션 집중 타임이 훨씬 더 줄는 걸 또 알게 됩니다. 또 저희가 추가된 기능은 아트라스 스키마 서제스션인데 이 부분은 아트라스 몽고DB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스가 있는데 스키마 리스트다. 그래서 스키마를 그냥 원하는 형태로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지켜야 될 룰들이 있습니다. 그 룰을 벗어나는 걸 저희가 안티 패턴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스키마 안티 패턴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고치라고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해 주는 기능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스키마 안티 패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퍼포먼스 어드바이저 기능에서 이게 지금 어떤 컬렉션의 엔티 패턴을 저희가 잡았다. 이유는 뭐 어레이 안에 뭐 10,000개 이상의 어레이가 엔트리가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하게 되면 그 What Next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튜닝하는 어떤 이런 기능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관점에서 몽고DB 봤을 때 이런 패턴은 안티 패턴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런 패턴은 성능을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찝어주는 게 스키마 안티 패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WS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몽고DB를 인증하는 데 있어서 그 기존에 몽고DB 아트라스 쓰시는데 AWS에서 몽고DB로 인증을 별도로 가져왔다고 한다면 AWS의 IAM을 이용을 해서 아트라스를 인증하는 어떤 이런 형태의 기능도 저희가 추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AWS 쓰는 데 있어서 인증하는 데 있어서 좀 복잡성을 좀 단순화시켰고요. 이 부분은 좀 베타 서비스입니다. 베타 서비스인데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하고는 좀 혼돈될 수도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라고 한다면 고객의 S3를 저희가 사용한 거라고 한다면 이 온라인 아카이브는 뭐냐면 고객이 아트라스 클러스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데이터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데이터가 퍼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퍼징되는 기준을 딱 아트라스 클러스터 컬렉션에다가 지정을 해 놓으시면 그 이상이 지나면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딜리트해서 내부적으로 S3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 S3는 몽고DB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고객은 쿼리를 할 때 그 기존의 클러스터를 통해서 쿼리를 하던 데이터 레이크 API를 통했을 때 양쪽의 데이터를 다 액세스할 수 있고요. 퍼징을 한다거나 아카이빙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자동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쿼리는 두 개의 데이터에서 유니온해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서치 엔진입니다. 아트라스에는 루싱 기반의 서치 엔진이 탑재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어떤 텍스트 서치나 상품 검색이나 여러 가지 텍스트 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아트라스 서치를 사용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루싱 기반의 서치 엔진을 사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몽고DB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서치 인덱스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아트라스 앞단에 루싱 기반의 서치 엔진을 만들어서 그거와 인테그레이션 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능은 작년에 베타로 런치가 됐고 GA가 이번에 됐고요. 실질적으로 GA가 되면서 아트라스 모든 티어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 그다음에 프로덕션으로 이미 already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서치라는 스테이지가 만들어져서 검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트라스 서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은 보시겠지만 텍스트나 뉴메릭이나 지오나 혹은 불린 데이터 여러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이 서치를 통해서 기존에 만약에 많은 고객분들이 아트라스 클러스터 따로 LS 서치 따로 이런 식으로 서치 엔진을 별도로 가지셨다고 한다면 아트라스 환경에서는 이것들을 이렇게 인테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있는 기능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30분 내에 이 많은 기능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 끝나고 제가 20분 동안 그 실제로 Q&A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들으시고 나서 어떤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원하시게 되면 향후 있을 20분 동안의 Q&A 시간에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Q&A 시간에 좀 더 앞에서 설명을 못 했거나 혹은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질문을 통해서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몽고DB 4.4를 는 많은 분들한테 지금 프리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접속을 하셔서 프리 티어로 프리 티어가 저희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 티어가 520 메가 정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하셔서 이런 기능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무리로 좀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4.4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개발자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API를 만들어서 좀 더 개발자가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가 좀 집어넣었고요. 혹은 러스트나 스위프트 같은 요즘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랭귀지에 대해서 드라이버도 제가 제공을 해 드렸고, 샤딩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샤딩하는 데서 좀 더 유연한 기능들 저희가 좀 더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딩 키 관점에서. 그다음에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기능들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토탈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아틀라스 클러스터를 생성해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짧은 시간 빠르게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Q&A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